안녕하세요. 우리 어깨 한번 쫙 펴고, 힘드시죠? 저는 여기 강남구 역삼동에서 지금 올해 2003년도에 오픈해서 올해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기 보금자리 부동산 오경진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저도 이제 AI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거대로 접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AI를 많이 접목해서 진짜 이 아침 뉴스라든지 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뭐 매수자나 뭐 임대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AI로 만들어서 되게 부드럽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소공이냐 개공이냐, 여러분들 많이 두려움 앞에 서지 않으셨어요? 뭐 개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소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합격증을 따신 분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걸 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면 이게 괜찮을까?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전쟁도 일어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물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또 이제 지금은 열정페이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개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 소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냥 차라리 그냥 개공이 되지 뭐. 그럼 개공이 되는데 아니면 소공이 되는데 이걸 중개 법인으로 할까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으로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는 강남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지금 지방에서 해도 될까? 이거 여기서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아파트 단지를 할까? 이걸 일반 원룸이나 투룸 있는 그런 빌라 단지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 부동산의 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뭐였냐면은 그 대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펄프 대리점. 힘쓰는 직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 이제 제 와이프하고 처남이 2003년도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가지고 바로 이제 그 실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저는 한 달 매출이 보통 한 3천, 4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남이랑 얘기 넘어가서니 첫 수수료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1,000만 원? 한 건에? 그랬더니 권리금 작업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좋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알아봤더니 그 다음 거 또 1,500만 원을 또 받은 거예요. 다음 달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접고 부동산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실천한 사람들은 부동산업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연봉이 막 6천, 7천, 8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당장 내가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업은 계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김영희 35 여기 회원님도 우리 사무실에서 몇 개월 일했었어요. 일했는데 제 얼굴을 잘 못 봐요. 사무실 밖으로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사장님 누구 오셨어요? 누구 문자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바쁘냐면은 저 부동산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왜 하냐면은 고객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이거 집이 이렇게 노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업자들 다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사람을 불러서 시켜도 내가 마진이 좀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주는 수수료 3%, 5%, 7% 이렇게 받았어요. 받다가 보니까 내가 직접 시키니까 한 30%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짜리 계약이면 300, 400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옆에서 눈썰미가 있으면 금방 배우겠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이사 업체한테 또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서 띵동하고 5만 원이가 10만 원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소개 수수료들도 이거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배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이제 수수료가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계약 외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자,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 부동산 업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경력치거든요. 경력이 얼마큼 오래 쌓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빌딩을 매매할 수 있고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그 교수님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월세로 온 손님들이 계속 그 월세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빌딩을 매매할 수도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깨뜨리려고 왔거든요. 자, 이게 포기하고 얻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고, 지금 소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공을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소공을 뽑아주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얻어서 개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6개월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진짜 부동산 하기가 힘들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제 부동산 자격증 땄으니까 바로 부동산 시작하면 빌딩도 매매하고 제가 토지 진짜 5만 평짜리 그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될 때까지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소공 일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소공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부동산 직업이 적성에 안 맞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이 안 떨어지고 그 사람들 보면 말이 떨려가지고 내가 뭘 물어볼까 막 진짜 아까 그 김윤석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손님이 막 오면 문을 탁 닫아버린다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와도 그냥 들어와 앉아 얘기하면은 이게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한 1시간 2시간 막 대화를 하거든요. 경력치가 쌓여서 그래요. 그냥 처음에 와서 합격했다고 해서 그 모든 지식들이 다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자격증 없이 19년 동안 부동산 그 중개 복지원으로 있다가 33회 때 공인중개사 해커스에서 땄거든요. 땄는데 다른 순간 다음날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새롭게 부동산은 계속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면 우리가 이제 개공이든 소공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틀을 깨달은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으로 저는 그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합격해서 내가 공인중개사 이 자격증 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머리에 임한테 계속 생각을 하고 지금도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아침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달에 꼭 건물 하나 매매를 해야지. 근데 작년에는 매매를 한 건도 못했어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빌라 조그만 것들 빌라나 이런 것들은 매매를 했는데 이제 우리 강남구 역삼동에는 이제 그 건물들이 많잖아요. 보통 한 80억에서 100억 아니면 200억대 사이에 그런 것들을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이 코끼리 제가 넣는 게 뭐냐면 코끼리를 사육할 때 그러잖아요. 가운데다 말뚝 박아놓고 거기다 그 끈을 매달아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니까 나중에 그 옆에 서 있어도 코끼리가 더 이상 밖으로 안 나오는 우리가 틀이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걱정이 제일 많은 게 그거잖아요. 이거 하면 잘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지금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면 여러분들의 앞에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세 번째 갔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할 때 이게 아파트를 할지 뭐 진짜 빌라 할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결정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사람들 많이 접해보면 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내 성격상 이 사람들 아파트는 특히 거기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아주머니들이랑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보면 그 부동산들에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남성분들은 또 이제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부동산 계속 거기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데 처음에 어려우면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상가부터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겪어낸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파트로 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덩치가 큰 토지를 하러 부동산을 가잖아요.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가, 사무실, 빌딩까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배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강남구 역삼동에서 했는데 여기 좀 자극스러운 얘기지만 유흥업소 우리 아가씨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가씨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들이 처음에 이제 강남구에 있는데 저기 잠원동, 그 전에는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살다가 잠원동에 살고, 제가 지금 있는 부동산 위치는 여기 선정능력 옆에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점점 이게 옮겨간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처음에 이 충영교회 블록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강남구에서는 2달 동안 부동산을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이 강남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 전에는 또 신림동에서 2달 배우고, 그러니까 딱 4개월 배우고 저는 그 옆에 블록에서 선정능력 블록에서 제가 바로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저는 4개월 만에 그냥 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와, 대답 잘하시네. 짱입니다. 이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덧붙일 게 뭐냐면, 그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우리 상가 앞에 미용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옆에 네일샵도 있더라고요. 네일샵이 또 그 옆에 뭐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옷을 사려면, 매번 사려면 비싸니까 옷을 빌려주는 또 그런 데가 있거든. 옷 빌려주는 집. 그럼 그 사람들 누가 태우고 다니면 그 동네에 있는 나라시라고 해서 영업받고 이제 허가받고 하는 그 운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이 동네 빌라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건 단적인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다른 지역들은 또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계속 하면서, 이게 안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이 안에 있는 게 제가 이 안에 사진들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씩 넘어가지 않네 이거. 단추가 넘어가네요.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뭐냐면은 제가 있는 그 사무실은 원룸들이 많은 그런 빌라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동네 앞에 있는 상가들, 먼저 그 상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룸 투룸들을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노재승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으로는 AI를 전문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2003년도, 4년도 때 제일 앞서 나간 게 뭐였냐면은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건물 외관 사진을 6개 블럭을 하나씩 넘어가지 않는 게 어떤 거죠? 그거만. 뭐야? 이게 뭉쳐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진이 안 보여. PPT로 하면 되네. 이게 사진들이 중간에 이게 하나가 넘어가면 사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게 그냥 묶였죠. 애니메이션으로 하신 거죠? 이거는 말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구나. 그냥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 여기다 지금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보통 찍을 때는 그냥 저는 이 갤럭시 폰을 쓰거든요. 0.5배로 찍어요. 그래서 직방이나 다방이나 당근 보면 사진이 굉장히 넓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뭐지? 3평도 안 되는 그런 집인데 보면은 실제로 보면 10평 이상 되는 그런 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찍어 왔는데 이게 좀 안 되네요. 자, 요거는 그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든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창가에 저는 창문에 다 붙여놨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뒷가가 있었거든요. 뒷가로 찍었는데 거기 우리 사무실 앞에 창면이 66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만든 광고. 이게 하나의 광고거든요. 그 당시부터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랬더니 동네에서 사람들이 창가에서 항상 보고 나서 사장님 들어와서 그래, 사장님 이거 있어요? 아니면 저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AI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진을 잘 찍고 영상 편집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광고들을 활용하면, 지금은 이런 광고하면 뭘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시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지적은 하지만 밑에까지는 안 가요. 이게 2억 6,500만 원짜리 전세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특정 부분을 잘 찍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방 2개에다가 거실을 약간 나오는 구조. 이런 사진들을 찍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보였는데 지금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오잖아요. 광고를 보고 오든 뭐 로드로 뭐 워킹으로 오든 그런 분들한테 집을 보여줄 때 제일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500에 50짜리죠. 같은 부류는 아니에요. 틀리게 지금 났는데 고객들이 오면은 계약에 이르는 단계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쉬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안 좋은 단계에서 좋은 단계로 가면은 계약들이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거든요. 지금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500에 50짜리하고 여기는 뭐예요? 1000에 90만 원짜리. 근데 관리비를 어떻게 해놨어요? 관리비를 26만 원으로 해놨잖아요. 저 밑에 보면 1000에 120. 다 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집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옥탑방이지만 좀 저렴하고 집이 안 좋은 집부터 우리가 먼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 계약 단계가 올라갈 때는 그 다음 91만 원짜리 보여주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비슷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천에 100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140만 원짜리 집을 보여주면 집이 계약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손님이 원하는 그게 어떤 건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비슷한 집만 저는 딱 3가지만 보여주거든요. 이 비슷한 집들. 근데 같은 140만 원짜리 집이라도 뭐 100만 원짜리부터 110만 원, 그다음 140만 원짜리 보여주면 그 안에 있는 바운드리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파트 단지는 집을 안 보고도 계약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도면을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면만 보여줘도 이 집의 특성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오거든요. 우리한테 전화 오기 전에 미리 많은 AI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걸 보고 그 집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광고를 할 때도 그러거든요. 항상 네이버에 광고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도면 광고를 많이 하면 아파트에서는 그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진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게 있는데 지금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자, 우리가 먼저 개공이 되기 전에 먼저 숙제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사무실에 우리 36회, 35회, 34회 분들이 오셔서 많이 배우게 가게 하거든요. 실전에 여기서 많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게 자신감이 없고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는 부동산들이 있으면 가서 무조건 저희 2달만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소공이 위치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아직도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합격생분들은 컴퓨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우리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3년도부터 사진을 찍었으니까 건물 외관부터 시작해서 내부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는 배우려고 하는 그 직원분들한테는 항상 그래요. 일단 사진부터 찍고 그 다음에 이 동네 거리의 지번을 외워라. 그래야지 고객분들이 오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 집에 대해서 딱 건물 외관을 보면 이 집에 원룸 투룸이 있는데 원룸은 방향이 남쪽 서쪽 이렇게 있고 그 집을 보면 어떤 게 내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장이 중요하고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진 찍으러 갈 때 또 뭐가 있어요? 이 집은 방향이 어떻게 돼서 창문이 어느 쪽으로 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 집을 가면 에어컨이 여기 있고 창문이 여기 있고 이런 옵션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임장을 하고 나중에 고객분들이 오면 같이 그 집을 보러 갈 때 그런 계약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진을 찍어 오고 지번을 외우고 이 동네 환경이 어떻고 지하철부터 얼마나 걸리고 저는 그게 몸에 배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게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이 자꾸 걸어서 차 타고 다니면 절대 못 와요. 이 동네 지리를 못 외우는데 걸어 다녀서 사진 찍으러 다니고 외곽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은 동네를 금방 파악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임장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매물을 확보하는 법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매물을 확보하는 법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명함 작업을 많이 했었고 명함을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일일이 다녔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자석으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게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나서 임장을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한두 군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임장을 하고 나면 내가 여러 군데의 그 생각들이 다 날 거예요. 이 고객에게 맞는 집이 이거다 라는 생각들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집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안 넘어가네요. 원래 이게 4장을 넣어놨는데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 대각선에서 찍거든요. 대각선에서 찍고, 요게 지금 대각선을 이쪽에서 찍고 저쪽에서 찍고 네 개를 넣어놨어요 원래.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이 가운데서 찍는 거하고 대각선에서 찍는 거하고 위에서 찍는 거하고 아래에서 찍는 거하고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보시면은 원래는 1배속으로 사진 찍잖아요. 근데 0.5배로 찍으면 직방 다방에서 나오는 그 광고랑 그 사진이랑 똑같이 봐요. 이것도 지금 0.5로 찍은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약 8평짜리 원룸이에요. 이 집의 원룸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은 이 집은 풀옵션으로 돼 있어요. 월세가 보증금은 2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진 찍는 방법은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제 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이게 안 넘어가는데, 자, 고객이 만약에 지금 오늘 전세를 얻으러 왔다. 전세를 얻으러 왔는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는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 집을 보기 전에 공동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또 건축물 대상에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룸이나 투룸들은 보면 보통